생각이 현실을 만들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 돼? 그게 현실이냐?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현실이다. 저는 완벽하게 동의해요. 마인드셋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생각이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자신이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자신이 마인드 상태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정신적 상태, 모든 상태를 다 생각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돈에 대한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돈에 대한 감정을 내가 좋게 만들려면 그 상태를 어떻게 내가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에고의 작동 방식을 알고 그걸 알아차려서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명상을 할 때도 그런 메신저들이 올 수가 있고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래야 모든 게 다 잘 돼요. 뭔가 막혔어. 그러면 진짜 그거를 해제시켜줄 사람이 등장해요. 아니면 상황이 등장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독서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뭐든지 다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감정의 기복이,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 사수분이, 그분이 저한테 권기복이라고 불렀어요. 네, 제가 원래 성이 권씨니까 그 기복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권기복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제가 기복이 없어요. 이 상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와도 평온해. 근데 그 평온한 게 제가 만든 상태인 거잖아요. 그 상태 덕분에 뭔가 일이 생겨요. 비즈니스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저는 행동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심장한테 물어보고 그거 할까 말까. 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니까 삶이 굉장히 평온해요. 평화롭고, 그리고 매사 진짜 감사를 느껴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지금이 만약에 힘들어도 그 힘든 게 보통은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자신이 상태를 좀 잘 만들다 보면 그건 금방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힘들면 그냥 퇴직도 했는데, 해고당하고 이혼당한 제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힘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생각만 바꾸면 바로 되고, 상태를 바꾸면 더 좋아지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500권 정도를 읽었을 때 거기서 나온 그들의 공통점을 나름대로 하나를 뽑자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좀 남다르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같이 해보실 수 있는데, 돈에 대한 감정이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냥 잠깐만 눈을 감고 통장 잔액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통장 잔액. 그때 느끼고 있는 자신의 감정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자기가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에 대한 감정이 좋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유가 없을 때도 그들은 감정이 좀 좋았던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가 이제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그 자기계발서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큰 꿈을 꿔야 크게 된다. 그래서 뭐 액수도 크게 잡아라.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100억을 번다, 1000억을 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감정에서 왜 이게 차이가 나냐면, 100억과 1000억의 현실과 갭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거를 제가 제 스스로도 느낀 게, 3년 전에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이제 해고당하고 나서 월 수입이 아예 없고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도 몰랐을 때, 저도 자기계발에 그때 입문했으니까 하게 된 거예요. 막 몇 년 며칠까지 뭐 100억을 번다 하는데, 제 생활은 배달 음식조차 시켜 먹기도 돈이 없으니까요. 맛있는 반찬도 없고 외식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갭이 저를 더 좌절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 0.05%가 100억 자산가고 0.002%가 1000억 자산가예요. 그만큼의 확률이 낮은 건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혹시 그 0.05%가 자기가 될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표면적으로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거죠. 본인이 알아요. 100억을 맨날 번다라고 해도 자신이 100억을 벌 수 없다는 거를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고 현실도 그렇지 않아. 그럼 그거에 대한 갭 차이 때문에 자신이 통장 잔액을 떠올렸을 때 그 감정 차이가 여유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을 때도 이거를 가지고자 했던 거예요. 이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들은 액수에 신경 쓰지 않고 활동에 신경을 썼던 거예요. 이게 정말 돈에 대한 감정을 바라보는 게 액수냐 활동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점이 생겨요. 활동에 신경을 쓰면은 그래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넥스트를 계속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지금 내가 처한 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출발점 자체도 다른 거죠. 제가 또 겪은 거긴 한데 회사 다닐 때 진짜 출퇴근 너무 싫잖아요.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저도 보통 양천구에서 강남구 아니면 저 서초구 그쪽으로 회사를 다녔으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9시에 출근인데 조금이라도 사람 없을 때 가려고 7시 아니면 6시 반 이때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착은 또 8시나 8시 반 이래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퇴근은 또 어떤 회사들은 칼퇴를 하게 해주는 회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야근, 정말 계속되는 야근. 그것 때문에 되게 싫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원하던 게 내가 자고 싶을 때 좀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삶을 되게 원했어요. 그리고 회사에 매여 있다 보니까 여행 가고 싶은데 연차 뭐 눈치 보고 써야 되고 그것도 되게 싫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30대 후반에 돼서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골프 치러 가고 싶으면은 그냥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돈이 만약에 조금 생겨도 연봉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를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건 못하지만 여행 가고 싶을 때 뭐 시간을 어떻게 해서 내서 갈 수도 있고 골프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이제 좀 들어와서 이제 좀 쌓이기 시작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우니까. 이걸 하면 돈이 없어지니까 그냥 나중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요만큼이라도 계속 아껴 놓을까? 적금을 차라리 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통장에 남겨놨던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꿈꿨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무슨 차 사고가 난다거나 가족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큰 돈을? 그럼 나가요. 그럼 차라리 이거 할 걸. 그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약간 세상의 법칙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야, 너가 이렇게 맨날 생각해서 꿈꾸면서 그렇게 맨날 말했으면서 정작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안 해? 그럼 난 다른 일로 이걸 가져갈래. 이상한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결국 해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됐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삶은 됐는데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는 거 골프 치고 싶을 때 골프 치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젠 수입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계속 생각한 게 명상을 하면서 생각과 생각의 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 쭉 이어지는데 없어지는 틈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없을 거예요. 그 틈이 명상을 할 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틈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이미지화해서 껴넣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잡생각이 껴들지 않고 그것만 오로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활동에 신경을 쓴 거잖아요. 저는 액수에 신경 쓴 게 아니라요. 활동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내가 명상으로 그 활동을 이미지화했을 때 과연 내가 이거를 뭘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었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게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저를 가지고 요즘에는 실험을 많이 해요. 만약에 진짜 생각만으로 된다는 게 맞다면 혹은 뭐 감사하면 된다는 게 정말 맞다면 저한테 계속 실험을 계속해서 해요. 물론 저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일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하면 정말 내 매출이 오를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친구 부부가 정말 골프를 많이 다녀요. 매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갔어요. 보통 제 와이프도 있으니까 와이프랑 같이 이제 하는 거면은 매주 거의 50에서 60만 원 그리고 저녁도 먹으니까 그 부부랑 그러면 거의 매주 70만 원씩 내는 거예요. 4주면은 거의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했을 때 물론 그때는 제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지만 그때 제가 매주 갈 때마다 정말 3년 전에는 생각도 못한
내 생활, 매주 이렇게 골프를 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너무 지금도 느껴지게 등골이 오싹하게끔 두근거리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느꼈어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저 안한테 계속 내면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신에게도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다 감사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이 정말 오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오르기도 했고 진짜인가? 그래서 이제 반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반대 실험 애들은 바로 떨어져요. 그거는 시간차가 바로 오더라고요. 제가 우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만큼 급팍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떨어졌잖아요. 매출이 떨어지고 조회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진짜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로 돌아버려요. 근데 만약에 감사함을 계속 느끼고 골프를 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이게 오르잖아요. 근데 물론 오르지 않아도 매출이 오르지 않거나 조회수가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거 당연히 나중에는 오르게 돼. 그러니까 이 악순환에 빠지질 않더라고요. 이거를 아니까 그냥 계속해서 저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내가 지금 돈을 좋아하는가, 돈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이 상태인가, 이거를 계속 본다는 거죠. 그게 제가 책을 한 500권 정도 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봤을 때 그분들의 모든 거를 다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공통점이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 딱 이거인 거죠.